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2023년 올해의 책 베스트 4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올해의 책 2위로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는 프리뷰 느낌으로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빈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년을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자전적 에세이로 1부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생생한 체험담을, 그리고 2부와 3부는 그가 강제수용소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후에 창시한 심리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가 수용소에서 깨달았던 3가지 진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어느 날 작업장으로 걸어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2주일 전에 상으로 받았던 담배 한 개비를 수프 한 그릇과 바꿔 먹을까? 그러다가 문득 매일매일 이런 하찮은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환하고 따뜻한 강의실에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심리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자는 이처럼 강제수용소에서 생존해서 자신의 강의를 청중에게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퇴락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세수하고 옷 입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질을 하고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이 싼 배설물 위에 그냥 누워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지금 당장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밝은 미래를 떠올려 보는 것은 사치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시기를 이겨냈을 때 다가올 더 나은 미래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지금 힘든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계속 우울감에 젖어들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자신의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면 인간은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했던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지긋한 노인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저자는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서서 저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시련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면 삶의 일부인 시련도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왔다면 이 시련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시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깨달은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것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환경은 수감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나치 세력이 의도한 대로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수감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지는 개인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의 영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와 같이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강제 수용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나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행동을 하며 시련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진리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보란 듯이 이겨낼 것인가? 이렇게 오늘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강제 수용소 속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삶의 통찰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